안녕하세요, 별타로입니다.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대상은 이성이어야 하고요. 앞에 있는 5개의 번호 가운데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7초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윗줄 상대방 분의 그림과 여러분들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왠지 한동안 이분을 좀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좀 신중한 태도로. 여러분들은 이분한테 관심 있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발전되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알고 싶어 했던 열망 같은 게 느껴져요. 이 카드가 나오면 제가 맨날 뭐 오징어 땅콩, 뭐 인터넷, SNS 검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번 분들 가운데는 정말 이분의 어떤 SNS를 좀 지켜보면서 살펴보면서 이분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카드를 그렇게 늘 말씀드린 이유는요, 무언가 착수하기 전에 여러모로 신중하게 고민하고 내다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이 적어도 상대방 분은 여러분한테 어떤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액션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실제 그분의 성향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상대방 분의 카리스마가 여러분들의 눈에 꽂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말투나 이야기에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끌림을 느낄 만한 뭔가 멋진 면이 보여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액션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은 이거 나무 몽댕이를 듣고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쿡 찔러보고 싶은데, 이분 칼이다 보니까 이게 그 단무지 잘리듯이 잘릴까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은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카리스마를 느끼고 있지만 또 그만큼 차가운 면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이 카드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보다는 그분이 상대적으로 행동이 조금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저스티스 카드, 칼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죠.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관심은 있어요. 예, 열정이 타오르고 있는 이 불과 공기가 만나는 카드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분은 그러한 에너지들을요, 자신의 이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은 충동적이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서 합리적인 생각들로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요, 어떤 사람인지 논리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적어도 이분을 한 번 이상 만났다면 이분은 대화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행동과 취향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의 됨됨이 같은 걸 굉장히 예리하고 신중하게 좀 지켜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우리가 조금 호감이 가는, 관심이 가는 상대 이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 이 부분 나랑 안 맞겠구나, 저 부분은 조금 나랑 비슷하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미지로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분의 상대방의 어떤 실체 같은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알아보게 되고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정이 더 싹이 틀 건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이 관계는 좀 친한 사이로 남겨둘 것인지 우리가 그런 판단을 실제로 하잖아요. 상대방 분은 지극히 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1번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조금 지속이 됐다면 희망 고문이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자신의 관점과 입장에서 이 관계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께 관심이 없어서 그러느냐? 관심은 있는데 이 사람이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이 바로 그 관점에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카드 가리지 말고 손이나 좀 치울게요. 예, 계속 카드 가리면서 이 화면 가까이 보여주려고 좀 이렇게 당긴 거라서 손 좀 치울게요.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상대방분의 어떤 태도나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시다가 여러분께서도 나름대로 결단을 내리셨거나 혹은 어느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나을지를 최근에 머릿속에 떠올리셨을,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의 리액션의 양태가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서신 거죠. 그래서 이 현재의 카드들을 보시면은 칼 대 칼이 붙었죠? 그 말은 곧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좀 지켜보셨다면 이제는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해서 이분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지성이자 이성의
그 결단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연예인과의 관계를 좀 보셨거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던 그 관계를 생각하신다면 거리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앞으로의 여러분의 관계의 흐름을 보면은 상대방 분은요, 이러한 이성적인 판단 뒤에 조금 다른 급변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진 것 같아요. 이분은 앞으로도 신중한 면에서는 그 맥락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급진전시키거나 그런 것보다 제 직관에 그대해서 그냥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께서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조금 신중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흐름이 약간 바뀌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리액션이 있을 때 그걸 조금 받아주는 형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면 여기서 하나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해주는 형국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여러분들이 수동적이고 이분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냥 받아주거나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뭐 사소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상대방이 조금 받아주는 모습.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론,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게 관심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고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께서도 그분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뭔가 스타트를 하는 그런 느낌이다. 더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1번 분들의 상대방 분과 여러분의 스토리는 이 카드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 카드를 펴서 더 볼 수도 있지만 그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미래는 확정된 게 아닌데 카드를 까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정말 이런지를 확인해보고 앞으로의 행동을 어떻게 할지,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더 까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딱 점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타로를 보는 건 조금 옳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두 분의 어떤 흐름으로 뽑아보면 오라클 벨린 카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집에 콕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여러분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죠. 여러분들의 내면의 어떤 집에 문을 좀 내리고 나오세요,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두 장의 조언 카드를 보면 이거는 여러분께 어떤 지혜가 필요할지 펴본 카드인데요, 비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께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요, 엄청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저 여러분들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실제 처해진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과 뭔가 관계에 조금 진전을 원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들이 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 분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차갑냐 오늘따라. 안 되겠다. 쟤는 딴 사람한테 관심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그냥 좋은 인간관계 차원에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데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아주 소소하고 작아도 상관없어요. 비버가 우리가 댐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죠? 그냥 나뭇가지 계속 긁어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댐을 세우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분이 무슨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댐이죠. 댐. 오늘 컨셉 장난 안 치는 건데 또 쳐버렸네요. 이거 편집에서 자르든가 아니면 이게 만약 편집에서 안 잘렸으면은 편집 때도 정신 못 차린 걸로 간주를 해주십시오. 끝으로 여러분의 행동 조언 같은 걸로 이제 베리순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시래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분과의 관계 진전을 바라고 계신지, 그리고 정말 호감이 있는지, 이분이 나한테 마음을 연다면은 내가 이분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거나 내가 좀 외로워서 이분에게 어떤 관심을 갖는 것인지를 여러분께서도 명확히 정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욕망을 알고 또 상대방에게도 그에 대한 일관성이 보여질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전투적으로 이 관계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에 나온 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이런 흐름 속에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리딩 해드렸고요. 만약에 1번 분들 가운데 이분과의 관계 진전이 벌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꼭 남겨주십시오. 1번 분들 좋은 관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마칠게요. 2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윗줄의 상대방 카드와 아랫줄의 여러분의 모습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느껴보시죠.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추상적인 에너지예요. 여기서 추상적인 에너지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애매모호하고 찔러보기 식이 아니라 이제 막 순수한 불꽃을 탁 틔운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에 대해 활활 타오를지 사그러들지는 여러분 지금은 아직은 모르죠.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스타 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표면적으로 별이니까 별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일련의 카드 흐름이 여러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품는 이런 안아서 이렇게 이제 막 쥐거나 이렇게 들어 올리는 느낌이에요. 킹치만 여러분이 닿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 카드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대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돈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대방이 나눠주는 것 같나요, 나한테? 아니면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은지 여러분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제네럴 리딩이니까 효용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당사자시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밀접하게 확실히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네, 쓸데없는 설명은 줄이고요. 여기서 돈을 나눠주시는 분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주변에 경쟁자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너무 다른 사람한테도 다 잘해준다, 공평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돈을 받는 사람이 나예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반대로 상대방이 너무 조금 나보다 조금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상대방 분도 여러분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서로 잘 모르는 거죠. 다만, 이번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께서는 여러 명의 내 주변의 이성들 가운데 이분한테 관심이 가긴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이 조금 어려웠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이성에게도 조금 공평한 어떤 관심 같은 걸 주고 있다면 이분은 그러한 것이 걱정이 좀 된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좀 그런 어떤 인기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대방은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현재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카드를 보시면 이 관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중도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 열매 그대로 놔두고 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상대방한테 현실적으로 내가 다가가거나 조금 우리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같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께서는 상대방보다는 조금 현실적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은 추상적인 에너지를 품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은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혼자만의 뭔가 좋아함, 호감 이런 에너지들이 흐른다면 여러분들은 이 관계 자체를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어떤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어떤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 봤을 때 주변의 이성한테 여러분이 꼭 애정을 담아서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친하게 이렇게 친분을 잘 유지하는 모습에서 내가 다가가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은 경쟁자라고 실제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두 분의 모습을 추측을 해보자면요,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께 조용히 마음을 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신의 추상적인 그냥 어떤 호감 같은 것들을요, 실제적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분은 좀 수용적인 자세로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이 뭔가 다가와 주길 바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분은요, 혼자 그런 자기가 여러분을 봤을 때 모습을 생각하고 나서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울타리를 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조금 여러분이 인기가 많으신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다가가서 갔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거 좀 잘 해주고 여러분하고 그냥 좋은 관계로 맺는 것에서 그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과 무언가 관계 진전이 되면 실제 어떤 현실적으로 이분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조금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번 분들은 조금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주변에 그냥 아는 오빠 혹은 아는 누나, 아는 여사친, 아는 남사친 그냥 이렇게 아주 편한 관계 속에 있는데 이분이 조금 그거를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너무 주변에
이성들이 많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과 애정을 이분한테 온전히 쏟을 수 없을 만한 실제 뭐 돈을 버느라 일이 바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이분 여러분께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 속에서 그냥 이렇게 품는 모양새고요. 여러분께서도 물론 이분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걸 보는 거겠지만, 이분 한 분에 대한 어떤 걸 쏟기에는 다른 데로 힘이 빠져나가는 뭔가 분산된 에너지 같은 게 보여요. 그리고 그걸 제가 명확히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오라클 벨링 카드로 본 두 분의 어떤 관계의 어떤 흐름 전체를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질투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카드고요. 그래서 확실히 두 분 중에 한 분은요, 주변 어떤 경쟁자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께는 이 관계 진전을 시키는 만한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께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고 본 카드에서는 코브라 카드가 나왔는데요. 코브라는 우리가 아주 오해하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난폭하고 공격성 높은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코브라는요, 자신이 위협을 받기 전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는답니다. 물론 먹이를 먹을 때하고는 다르죠. 예. 겉보기에는 굉장히 차갑고 속을 알 수 없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아기 뱀이 태어날 때까지 그 곁을 계속 지키는 헌신적인 부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지혜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여러분께 하는 조언은 그건 거죠.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나 모습들이나 선택들이 그 사람을 자극하는 방향일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온 이 카드를 보면 두 분 다 뭔가 서로 이렇게 약간 거리감을 띠고 이렇게 방어적이고 조금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조금 살펴보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분한테 약간의 호감 표시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분과의 관계 진전을 원하신다면요. 끝으로 여기 조언 카드는 참사랑이란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분께서 상대방한테 정말 관심이 있고 좀 관계 진전을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조금만 에너지를 더 써보세요. 호감 표현. 그게 부담스러우시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마음을 열고 좀 그냥 만나서 차 하나 마시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짝사랑이고 그럴 만한 관계 진전이 안 되신다면 물론 그 첫걸음부터 떼셔야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표시도 없었던 관계라면요, 그냥 뭔가 간단히 안부 인사라도 할 수 있는 정도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 하지만 서로 이렇게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터가는 과정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윗줄이 상대방이고요. 아랫줄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과 상대방이 적어도 만남을 몇 차례 이상 가진 내 잘 아는 사이다 라고 하시면은, 그분은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짝사랑에 가까워요, 이분이랑 접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분은 최근에 인간관계나 감정적으로 헤어짐이나 자기가 약간 대피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대피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사귀는 분이 있으셨다면 헤어지셨거나 그분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일 수 있고요.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지쳐가지고 자신이 조금 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대방을 보실 때 여러분 나름대로 잘 지내시면서 이분이 주는 정서적인 만족감이나 혹은 이분이 전해져 오는 감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의 풍요로움 속에서 약간의 허기졌던 부분이나 빈틈 같은 거를 채워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뭐 나름 잘 지내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분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옆에 따르는 별카드를 보시면은 여러분께서는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상대방을 좀 더 알아보고 싶고, 또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열어두고 싶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 수줍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조금 멀리서 지켜보거나, 혹은 뭐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라면 내가 차분히 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왠지 여러분의 카드에서 상대방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는 짝사랑 같기도 해요. 3번 분들 가운데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께 어떤 약간 불꽃이 튀길 만한 어떤 느낌들을 주셨거나 어떤 행동, 연락이나 뭐 이렇게 관심 표현 같은 게 있으셨다면 상대방 분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 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리고요, 그게 조금 충동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분과의 관계를 조금 신중히 생각하시고 고민 끝에 연락을 하게 되면 뭐 다른 때는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마음이 조금 차오르고 내키는 때가 오면은 그때는 또 자기가 좀 저돌적으로 뭔가 연락을 해온다거나, 쉽게 말하면 어느 때는 좀 냉담했다가 어느 때는 좀 즐겁게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약간 오락가락하는 감정 기복 같은 게 좀 느껴져요, 저는. 근데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여기 전차 카드가 나왔잖아요, 상대방 카드로. 전차 카드는 직진입니다. 직진인데요, 성급한 직진이죠. 상대방 분이 여러분한테 가까운 앞날에 여러분께 뭔가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제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여러분이 이분과 아는 관계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일방적인 짝사랑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분과 조금 어느 정도 아는 사이고 뭐 약간의 어떤 좋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면은 이분은 고민 끝에 여러분에게 좀 성급하지만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짝사랑에 가까운 분들이시라면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분이 뭔가 투쟁에서 대피한 끝에 충동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다, 충동적으로 직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물론 제너럴 리딩이니까 3번 분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꼭 이걸 나쁜 사람이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프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쭤보신다면,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맥락이란 게 있잖아요.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연락해 온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랑 어떤 좀 좋은 기류가 계속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끝내 자기 어떤 그러한 보여진 맥락 속에서 여러분께 이제 좀 용기를 내서 확 다가오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 상대방이 다가오실 때 여러분도 확 열고 이렇게 받아주는 모양새가 좀 있어요. 그래야 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나도 좋다, 뭐 만나서 이렇게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요, 술을 마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이시지 않나요? 이 전차 카드 마치 전사가 여러분들 마차를 타고 여러분 왕한테 다가오는 모양새예요. 여러분이 왕인 거죠. 그리고 둘 다 굉장히 열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카드들이라서 여러분들이 확 타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오라클 벨린 카드, 여기 좀 봐주세요. 이 두 카드를 보면 우아하고 우호적인 어떤 변화, 급격한 변화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화상의 카드는 이제 일종의 침투하다, 침략하다, 이게 뚫고 들어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카드를 조합해 보면요, 상대방 분은 자신의 내면의 충동성을 조금 숨기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조금 멋지게 달려오는 모습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분과 이렇게 마음이 맞으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물론 하시겠지만 조금 속도를 조금 늦춰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늦춰보라는 말은요, 이분이 뭐 여러분께 어떤 호감 표현을 해올 때 그걸 쳐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건강하고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진전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천천히 이어가면서 조금 관계를 탄탄하게 다져가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말조심을 해서 계속 이런 부분만 나오면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있는 굴카드는요, 딱딱한 껍질 속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내면을 숨기고 있는 카드거든요. 전차 카드 역시 자신의 충동성을 겉으로 좀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거고, 이 카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우아한 급격한 변화 속에 뭔가 다른 어떤 공격적인, 비집고 들어오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카드라서 뭐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무려 세 개가 뜻하는 바가, 이 공통분모가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물론 이분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의를 3번 분들께서 제너럴 리딩이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실제 그분의 어떤 맥락을 조금만 덧붙여 보시면은 여러분 감이 바로 오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예, 제너럴 리딩을 들으시면서 이게 여러분께 적어도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효용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끝까지로 당신은 충분히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이 상대방을 포함해서 다른 이성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가 그것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여러분께서 너무 초조해하거나 급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카드이기도 한 거죠. 만약 3번 분들 가운데 가까운 앞날에 정말 그분이 뭔가 연락을 취해 온다거나 좀 급속도로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요.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본래 가진 어떤 연애의 기질적인 면에 있어서 원래 조금 내가 철벽을 치고 딱딱한 면이 있었다면 상대한테 살짝 틈을 보여주시고,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속을 알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그걸 조금 고려를 좀 하시면서 속도를 늦춰가면서 천천히 알아가 보자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분들 결론, 관심은 있으시다. 하지만 좀 더 알아보자.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윗줄이 상대방, 아랫줄이 여러분의 모습인데요. 혹시 4번 분들 가운데서 이 상대방 분하고 조금 이별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조금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한 분들이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쏟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그런 것들을 못 보고 지나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여러모로 조금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거나 아니면 알고 싶다, 좀 알아가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크셨을 텐데 상대방이 그게 눈치를 못 채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과거 자리의 카드들을 보시면 상대방으로 보이는 사람이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이고요. 4번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마음속으로 소가리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카드를 봐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마음속으로 이분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어떤 고민이 됐던 지점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 분이 여러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잘해주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해주는 거나 이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상대방 분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어필했던 지점들이 있으면 그게 뭔가 조금 계산적이고 좀 나한테 뭔가를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확실하게 자기 태도를 나에 대해서 어떤 걸 정하지 못하고 좀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내가 좀 헷갈린다. 저 사람 나를 왜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굴지? 라든가 그런 걸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4번 분들 가운데 나 혼자 조금 나 홀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모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거리감이 느껴져서 이분이 눈치를 못 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4번의 컵카드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음에도 눈치를 못 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시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서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정말 뭐 내색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은 표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4번 분들 가운데서 내가 상대방하고 적어도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좀 감정을 나눠봤는데 나를 가지고 조금 뭔가 좀 저울질 하는 것 같고 애매한 태도를 계속 굴면서 나한테 어떤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요, 이분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냥 아는 사람으로 남겨두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마음을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한 번쯤 이분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의사표현을 조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냐면요, 1대1 리딩이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확히 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너럴 리딩인데 여러분들을 조금 상황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정확히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래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분들이 다 똑같은 상황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나누는 거니까 헷갈리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같은 것을 받아줄 지금 상황이 못 되거나 받아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좀 시니컬한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대방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조금 살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이 관계 자체의 어떤 이해를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 그런 사람이구나.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지고 또 완성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께서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요, 상대방 분은 이렇게 자안을 내밀었잖아요. 근데 여기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딴 데에 지금 어떤 것에 지금 생각이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 그 잔을 받아가지고 마치 섞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절제와 조율 카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마치 조금 앞날에 뒤늦게 내가 조금 마음을 그제야 조금 섞어보려는 듯한 카드로 흘러가면서, 또 여러분의 모습으로는요, 뭐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 관계 속에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뭐 인간관계도 될 수 있고 직업이 될 수 있고, 혹은 이 상대방 분과 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야 되는 관계입니다라고 하시면은 계속 만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미처 모르고 있던 자신이 놓쳐버렸던, 아니면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 조금 자신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어떤 동요가 일어나서 그것이 자신의 어떤 이기심과 여러분의 이타심, 그것들이 이렇게 섞여가는 모양새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관심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요,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 아닌데요. 저는 그분이 저한테 막 이런 거 저런 거 좀 챙겨주고 살펴봐주고 뭔가 뭐 선물 같은 거라든지 음식 같은 거라든지 같이 먹고 그랬는데라고 하시면요, 그거는 그냥 인간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픈 마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오라클 벨린 카드 두 개를 보시면요, 뭔가 모임을 하는 것 같죠? 막 협상, 회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하고, 이거 역시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데요, 이건 조금 더 긍정적인 걸 가리키는데,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과 맺을 수 있는 어떤 모임 자리 있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그런 그룹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요거는 조금 화성의 카드로 굉장히 비밀스러운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오가고 있는 그런 모임이고, 요거는 조금 긍정적인, 그러니까 조합해보면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분은요, 약간의 양극성을 띈, 혹은 여러분과 상대방이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면서의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존재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의 어떤 카드가 펜타클, 약간 되칭이 되면서 갈 길이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렇게 한번 행동을 해보시고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혜 카드로 엘크가 나왔는데요, 멀리 있는 태양으로부터 뭔가 뿔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영적이고 마음속 어떤 지혜들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직관과 영감으로 이 상대방이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타로 카드하고 또 별개로. 그리고 또 이 엘크가 진짜 아버지의 어떤 그 영향력들을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또 일관적인 아주 우직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또 뿔이 가리키는 건, 엘크의 뿔은요, 봄에 나서 겨울엔 또 떨어진대요. 그 말은 곧 뿔의 죽음이자 또 뿔이 다시 새롭게 뻗어나가기 위한 어떤 순환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한마디로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카드가 가진 뜻 중에는 여러분의 자리를 과감하게 그냥 떠나시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내가 좀 어느 정도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좀 뭔가 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 그런 느낌이 드시면 실제로 그런 스스로의 팩트 체크를 해보시고, 이분이 마음이, 타로 카드는 지금은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니까 과감하게 요것을 너무 여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이분과의 관계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아는 사람으로 남겨두시면,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있는 케미스트리 카드는 여러분 타로 방송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꼭 화학적 결합이 서로 잘 맞는다, 케미가 잘 맞는다를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화학적으로 엮이기 힘든 어떤 상황들이 있거나 그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신중하게 선택해서 이것을, 이 관계를 좀 거리를 떨어뜨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실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짜 연애도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타이밍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분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을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체크해 보라는 진짜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끊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과 이렇게 그냥 모임 자체 아니면 그냥 만남 자체를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즐기시면서 이런 어떤 흐름, 뿔이 새롭게 돋아나고 또 잘려나가고 그런 흐름 속에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관심이 있냐 없냐만 말씀드리면 그냥 되는 건데 그러면은 너무 리딩이 짧고 여러분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해서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좀 천천히 그냥 편한 만남 가지시면서 한번 관심이 또 자연스럽게 케미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그 순간을 기다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윗줄이 상대방의 모습, 아랫줄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먼저 상대방 분은요, 카드로 봤을 때는 뭔가 어두운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상대방 분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좀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는 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관심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관심을 쓸 새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카드를 보시면 실제 이분은 금전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심정적으로 여러분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관심을 쏟기 힘든 상황처럼 보여요. 5번 분들 가운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분이요, 심리적으로 또 뭐 물질적으로 좀 궁핍함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나이트 오브 소드 기사는 백마 타고 정말 막 달려가는 거잖아요. 혹시 5번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께서는 상대방이 조금 심적으로 지치고 힘든 면을 여러분들이 통화가 됐든 아니면 그냥 만남이 됐든 여러분들이 이 어둠을 밝히는 무슨 기사처럼 좀 도와주셨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 이분한테 그런 위로나 위안을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5번을 뽑으신 분들이 전혀 만남 자체가 없는 그냥 짝사랑이라고 하시면은 이분은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을 느낄 새도 없이 무언가 조금 크나큰 변화의 계기에 있으시다. 그리고 상대방 분은 굉장히 뭔가 굴곡이 굉장히 커 보여요. 이렇게 조금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그동안의 어떤 고통스럽지만 내가 버려야 할 것들, 지나온 것들을 딱 끊어내고 새롭게 가는 모습이 결국에는 허미카드로 자신의 길을 떠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 그와는 반대로 좀 밝은 기운들이 좀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지죠? 여러분들은 이분을 조금 받아들여주고 또 행동을 취할 땐 취하면서 여러분은 사실 굉장히 좀 헌신적이거나 열정적인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건 굉장히 일방적인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쏟을 그 여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뭔가 내가 좀 따뜻하게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급하면 막 전화 받고 달려가는 지금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나름 이분한테 관심을 쏟고 계셨다. 그렇지만 상대방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앞날에는 이분이 또 여러분과 확 섞이는 어떤 모습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탐구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들은 또 마음속에서 조금 막 그 복잡한 마음들이 막 뒤섞이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비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괴리감 있는 접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상대방 분은 어떤 추운 겨울날 막 발이 시려 하면서 이렇게 막 꽁꽁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기 따뜻한 데서 이분을 이렇게 온풍기로 계속 바람이나 따뜻한 어떤 기운들을 주는 느낌. 여러분들의 카드로 킹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어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물심양면으로 이 상대방한테 조금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으셨을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럴 여기를 바라볼 지금 여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오라클 벨링 카드를 보시면 이해라는 카드하고 격보연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상대방 서로한테 어떤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아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리감이 있던 없던 적어도 내가 상대방한테 아는 정보, 상대방이 나한테 아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서로 싸워왔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일기장이란 곳에 이분에 대해서 막 뭔가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알고 내가 어느 정도 이 사람 이렇구나 이렇구나 또 얘기 듣기론 그렇고, 근데 내가 알았던 모습이 내가 미처 또 몰랐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아 그게 아니었나 하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카드들이에요. 일종의 이런 급격한 변화, 그리고 여기서 변화, 뭔가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한테 관심이 그 사람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5번 분들이 계시다면은, 상대방 분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조금 더 집중해가는 모양새로 흘러갈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도 조금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기 여러분들과 상대방의 관계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뽑아본 카드에서 유니콘 카드가 나왔는데요. 유니콘 카드는요, 여기 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3의 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굉장히 영적인 거고 직관적인 거고, 내가 표면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이 뿔, 손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 뿔이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내가 표면적으로 알았던 것보다 실제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실체를 내가 이렇게 거머쥐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조합해 보면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이 정말 그게 정말 이 사람의 모습일까? 혹시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지장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뭐 기다려야 하거나 뭐 이 사람이 나한테 애정이나 관심을 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한테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소울메이트입니다. 근데 이 카드는 때때로 그걸 나타내요. 이게 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 소울메이트라고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카드가 가진 또 다른 의미는요, 나의 소울메이트가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카드예요. 조금 더 진지를 먹자면, 여러분들 이 뭐 오라클 카드와 타로 카드에서 여러분들께 이것을 무언가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재미로 아무리 본다고 해도 조금 위험한 일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타로를 보는 이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는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타로 카드가 주는 해석과 오라클 카드가 해주는 조언들이 나한테 조언 이상의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는 전 위험하다고 봐요. 5번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께서는 재미로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지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조금 그건 염려가 돼서,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팩트체크, 제가 계속 팩트체크, 무슨 뉴스도 아니고 맨날 팩트체크하라고 하는데 팩트체크를 정말 해보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정말 상대방과 나가 이런 상황인가,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번호를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쏟을 만한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은가, 그렇다면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이 그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그냥 참고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리딩은 여기서 유효성이 있는 거고 끝나는 거지만, 보다 진지한 관계를 생각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대방에 대한 이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정확히 받는가? 혹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소울메이트로 자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인가?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대1 리딩에서는 이렇게 저 폭넓게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되도록 정확한 답이 되기 위해서 제너럴 리딩의 효용성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고자 이렇게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려본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대방의 상황은 이렇다,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줄 지금 여지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5번 분들 이 상황 한번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뭔가 상대방의 변화의 계기에 있어서 영향력을 조금 끼칠 수 있는 자그마한 어떤 행동들이라도 있다면 그걸 통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소울메이트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심이 있냐 없냐만 말씀드리면은 너무 조금 제가 정성이 부족하고 여러분께 마땅히 도움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또 조언 카드와 상황들 카드들을 펴놓고 여러분들께 조금 나름의 솔루션, 미천하지만 솔루션을 드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여러분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리딩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러갈게요. 여러분 안녕.